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학습할래 온 2018년 1회 산업기사 전력공학에 관한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1번이네요. 자, 차단기의 전격 투입 전류란, 자, 지금 차단기의 전격 투입 전류란 투입되는 전류 최초 주파수의 어느 값을 말하는가. 자, 어느 값 물어보면 무조건 무슨 값? 그쵸? 최대값이 정답이라고 그랬죠. 왜? 여태까지 기출문제가 이렇게 최대값이 정답이었어요. 또 하나 또 있었죠. 자주 나오는 거. 그쵸? 바로 피레기죠. 자, 피레기의 충격방전기 신압은 뭐라고 한다? 그쵸? 최대치로 한다더라. 그것도 최대치. 요것도 최대치였습니다. 자, 간단하게 최대값 암기해 주시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변류기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이래. 자, 근데 지금 영상변류기를 물어봤어. 그럼 영상변류기는 뭐야? ZCT죠. 그래서 제로 페이즈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그래서 일선 지락사고 시에 지락전류를 검출한다. 다시 말해서 영상전류를 검출한다.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한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거죠. 그래서 지락전류 검출이 여러분 키워드죠. 그래서 지락이와 관련된 게 영어로 Z나 또는 G라고 그랬지. G가 뭐예요? 그쵸? 바로 그라운드. 그라운드의 약자를 우리가 G로 표현하죠.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바로 4번이 되는 거죠. 선택 접지 계전기다. 자, 선택 접지 계전기 SGR이죠. 셀렉티브 그라운드 릴레이. 그래서 여러분 2에서 이상일 경우에 선택적으로 어디에서 고장이 났는지, 즉 지락 고장이 어디에 났는지 알 수 있는 계전기가 바로 선택 지락 계전기죠. 그래서 영상변류기하고 SGR하고요 같이 따라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시면, 자, 전력계통에서 단락 용량의 증대가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단락 용량을 경감하는 대책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일단 여러분 맞는 말이 2번 맞고 3번 맞고 4번이 맞아요. 어떻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상위 전압 계통을 구성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압을 격상시킨다 이런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락전류 IS는 만약에 3상에서 루트 3 곱하기 V분의 PS, 여기서 PS는 이제 단락 용량이야. 그러면은 단락전류를 여러분 줄이고 싶어. 단락전류를 줄이고 싶으면은 뭐를 키워주면 돼요? 전압을 올려주면 단락전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격상시킨다. 맞는 말이다. 자, 모성간에 한류 리액터를 삽입한다. 한류 리액터의 역할이 뭔데? 단락전류를 제한한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4번 발전기와 변압기의 임피던스를 크게 한다. 그쵸? 임피던스가 커지면 단락전류 IS는 온법에서 Z분의 2죠. 그러면은 임피던스가 커진다는 것은 얘가 커지는 거야. 그럼 분모가 커지니까 얘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지. 자, 정답은 1번이죠. 사고 시에 모선을 통합한다. 여러분 사고 시에 분리를 해지 통합하면 여러분 사고가 더 커지죠. 그래서 쉬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성종계통에서 안정도 증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아닌 것을 골라래. 여러분 안정도 향상 대책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온다고 했었죠. 안정도 향상 대책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크게 머릿속에 세 가지 먼저 기억하셔야 돼. 자, 선로의 직렬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계통의 전압 변동을 억제시킨다. 세 번째, 계통해주는 충격을 경감한다. 요 세 가지가 큰 목차가 되는 거고, 각각의 계통의 직렬 리액턴스를 어떻게 감소시키는지, 전압 변동을 어떻게 감소시키는지, 계통해주는 충격을 어떻게 경감하는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되십니다.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압 변동을 작게 한다. 직렬 리액턴스를 크게 한다. 아유, 이거 문제 쉬웠네. 바로 2번이네요. 크게 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네, 작게 한다가 맞겠죠. 자, 고장 시 발전기 입출력 불평율을 작게 한다. 고장 전류를 줄이고 고장 구간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이것도 쉬운 말이죠. 이 문제는 좀 보너스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 2번 처리하고요.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150kVA 전력용 콘덴서에 제5구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렬 리액터를 설치합니다. 자, 그때 직렬 리액터의 최소 용량은 얼마인가? 오케이. 우리가 직렬 리액터 용량할 때 이론상 몇 프로야? 콘덴서 용량의 4%에서 몇 프로를 적용합니까? 4%에서 우리가 6%짜리를 적용하죠. 그래서 4%짜리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럼 150에다가 곱하기 0.04 콘덴서 용량의 4%짜리를 적용하면 이거 계산하면 6kVA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론값 6인데 정답 4번이네. 그럼 이거보다 큰 거 없잖아. 그럼 4번 적어야지. 이해 가시죠? 자, 되게 쉬웠네요.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일러 급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 기체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기체야. 자, 이러한 산소나 또는 뭐 이산화탄소, CO2, 산소 등에 의한 보일러 배관의
부식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치는 이게 뭐였죠? 그쵸? 우리가 이산화탄소나 산소들이 물속에 용존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체를 빼줘야 돼. 기체를 빼주는 기기, 탈기기. 그쵸? 기체를 뺀다 그래서 탈기기지. 물을 빼는 걸 뭐라고 그래? 탈수라고 하죠. 기체 빼면 뭐예요? 탈기기지. 그래서 우리 쉽게 1번. 그래서 여러분 절탄기, 이코노마이저나 뭐 탈기기나 아니면 복수기나 이런 것들은 화력발전 설비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설비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당연히 암기하고 계셔야 되죠.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 다음 중 그 값이 1 이상인 것은 1보다 클 수가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게 뭐야? 바로 부등률이지. 나머지는 가장 큰 게 1이고 1보다 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쉽게 문제를 출제해 줬네요. 그래서 1보다 클 수 있는 것은 부등률밖에 없다더라. 그리고 부등률은 곱하기 100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더라. 수용률이나 이제 부하율 이런 것들은 단위법이나 퍼센트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부등률은요 곱하기 100을 안 해요. 그래서 기준을 1로 잡습니다. 그래서 1.2, 1.3, 1.4, 1.5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160% 이렇게 표현은 안 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화력발전소에서 화력발전소 또는 우리가 이제 기력발전소라고 하는데 이때 손실 중에서 어디에서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조금 뻥을 조금 더 섞어가지고 오바해서 화력발전소에서 50%의 열 손실은 어디서 발생한다고 그랬어? 그치, 복수기에서 발생한다고 그랬죠. 왜? 증기가 다 물로 바뀌잖아. 그럼 증기가 물로 바뀐다는 건 뭐예요? 그 높은 열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로 바뀐다. 그 물이 에너지가, 즉 온도가 뺏기는 거지 않습니까? 기력발전, 화력발전에서 온도 그 자체가 뭐야? 에너지지. 그 온도가 낮아지는 것은 다 손실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기가 뭐예요? 증기를 물로 회복시키는 기기였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쉬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성간거리를 D, 전선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송전선의 정전 용량은 오케이. 송전선의 정전 용량 공식 한번 연습 삼아서 써볼게요. C는 로그의 10의 R분의 D 분의 0.02413이더라 라고 해서 정전 용량은 로그 10의 R분의 D와 C하고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에 있죠. 그래서 로그 10의 R분의 D에 반비례한다를 찾아야 돼. 정답은 3번이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인덕턴스 L을 물어봤으면 L은 0.05 플러스 0.4605에 로그의 10의 R분의 D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인덕턴스 L 값을 물어봤으면 로그 10의 R분의 D하고 비례인데 여기에서는 얘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정전 용량을 물어봤죠. 그러니 반비례가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배전선로의 용어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분기선, 간선, 급전선 다 같은 말인데 맞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궤전점은 전기철도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룰 이유가 전혀 없죠. 배전선로에서. 자, 그리고 나머지 분기선, 간선, 급전선은 다 맞는 내용이니 꼭 한번 리딩 해주시고요. 암기까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에서 다루기 때문에 전력공학 시간에서는 가볍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송전계통에서 발생한 고장 때문에 일부 계통의 위상이 커져서 동기를 벗어나려고 할 경우 이것을 검출하여 계통을 분리하기 위해서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사용되는 계정기니 지금 동기를 벗어나려고 이 말이 뭐야? 탈조하려고 라는 뜻이야. 동기를 벗어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탈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여러분 삐리릭하고 동작하는 계정기가 뭐예요? 탈조 보호 계정기가 되는 거죠. 어이구 여러분 요 내용만 잘 이해했으면요 바로 정답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가공송전선에서 사용되는 애자 1년 중 전압부담이 최대인 애자는 오케이 송전선이 있어. 그럼 철탑이 있고 자 여기가 대지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철탑에 애자가 달려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달려있고 그 밑으로 ACSR 전선이 지나간다고 할게요. 이때 전압부담을 할 때 이 애자련이 똑같이 분담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분담하는 곳이 있고 가장 적게 분담하는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많이 분담하는 곳은 바로 여기 첫 번째 애자지. 즉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애자가 전압부담이 최대가 된다고 그랬고 최소가 되는 지점은 철탑에서 1, 2, 3 바로 요 세 번째 애자. 철탑에서 몇 번째? 세 번째 애자 또는 전선에서 8번째 애자가 최소고 최대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최대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애자가 스트레스가 제일 많겠죠. 그래서 아니죠. 전선에서 뭐 한다? 제일 가까운 애자가 스트레스가 제일 많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우, 쉽네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송전선에서 복도체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복도체 할 때 뭐 기억하시죠? 내 코는 무슨 코? 그치, 복코. 그래서 정답 뭐예요? 자, 코로나 발생의 방지. 와, 여러분, 다른 과목도 이렇게 나왔다면 정말 이번 산업계사 문제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였습니다. 아주 쉬운 거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신 좀 아쉽다면 여러분, 복도체를 사용했을 때 특징이 있죠. 또는 장점이나 단점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제가 정답이라고 적어둘게요. 제가 왜 정답이라고 적어두냐면 답만 외워주세요. 왜냐면 이걸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이걸 시험장 가서 다음번에 나왔을 때 똑같이 풀 수 있냐? 확률이 조금 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만 좀 암기해 주시는 걸로 갈게요. 자, 2분의 루트 3이 정답이에요. 아, 선생님 그래도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그럼 조금 운만 떼면 자, 전압하고 역률하고 선로 손실하고 전선의 중량하고 배전 거리가 서로 같다고 할 때 그때 삼상 전력에 대한 단상 전력의 비율을 물어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우리가 삼상 전력에 대한 단상 전력의 비율이야. 자, 그러면은 삼상 3선식이기 때문에 자, 루트 3에 곱하기 V3에 그 다음에 I3가 되는 거지. 단상이니까 V1에 곱하기 I1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전압이 같다고 했죠. 전압이 같으니까 A하고 A는 뭐야? 지워지는 거지. 그럼 남는 게 뭐가 남냐면 루트 3분의 1분의 I3분의 I1이 나온답니다. 자,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구해야 되는 게 뭘 구해야 돼? 얘를 구해야 돼. 근데 I3분의 I1을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서 구하는 게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 만약에 구했다고 쳐. 구하면 그게 얼마 나오냐? 2분의 3이 나와요.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루트 3분의 1 하면 얘랑 지워지고 해서 2분의 루트 3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야. 제가 왜 여기서 결과를 생략하고 바로 2분의 3입니다 알려드린 이유는 자, I3분의 I1이 2분의 3인 게 나오는 게 도출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랬든 저랬든 정답을 외워주시기는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송전선로에 중성점을 접지하는 주된 목적은 뭐냐? 와, 중성점 접지. 야, 중성점 직접 접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 접지가 있고요. 소 리액터 접지가 있고요. 또는 아예 접지를 안 하는 비접지도 있겠죠.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154, 345 kV 송전선로에서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을 채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선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함이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야 계통의 저런 레벨을 경감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상전압의 발생 방지 또는 이상전압의 저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예, 쉽게 처리할 수 있었고요.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전주 사이의 경관이 80m 가공전선로에서 자, 전선 1m당 하중이 0.37, 전선의 2도가 0.8m일 때 수평 장력은 몇 kg인가? 라고 물어봤어. 어랍쇼. 2도 값을 주고 장력 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식이 있었죠. D는 8T분의 WS의 자승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2도를 구하는 공식인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수평 장력을 물어봤죠. 그럼 얘하고 위치가 바뀌면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T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면 돼요? 얘 D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식을 쓰면 어떻게 돼요? 장력 T는 8 곱하기 2도가 몇 미터? 0.8m. 그 다음에 W 하중 0.37 곱하기 S 경관 몇 미터? 80m. 그래서 80의 제곱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370 나와요. 여러분도 370이 나오는지 한번 직접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수차의 특유속도, 와우, 특유속도에 관한 식을 물어봤는데 공식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특유속도 공식 한번 써볼까요? NS는 N 곱하기 H의 4분의 5승의
P의 2분의 1승이다 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P의 2분의 1승을 다르게 쓰면 루트 P가 된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유속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이 크게 두세 가지가 된다고 그랬죠. 자, 먼저 특유속도에 관한 공식을 물어볼 수 있고, 특유속도에 관한 계산 문제를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유속도를 큰 순서대로 또는 작은 순서대로 특유속도의 크기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쉬운 특유속도에 관한 공식을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였네요. 그래서 얘하고 같은 걸 찾아보면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고정점에서 전원축을 본 계통의 임피던스를 Z라고 할게요. 오케이. 임피던스를 Z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고정점의 상전압을 2라고 할게요. 와우. 상전압을 그대로 줬네. 여기서 2는 상전압이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여기서 잘 보시면 계통의 임피던스를 ohm이라고 줬어. Z ohm이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뭘 물어봤냐면 단락전류를 물어봤어. 그러면은 ohm법으로 단락전류를 구하면 단락전류 IS는 이게 어떻게 구해요? Z분의 2죠. 그래서 암페아.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2가 무슨 전압이라고 그랬어? 상전압이죠. 그래서 상전압은 성간전압을 뭘로 나눠? 루트 3으로 나누면 된다고 그랬었는데, 문제에서 상전압을 그대로 줬죠. 그래서 쉬웠던 문제야. 그래서 얘를 찾으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 1번.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계통에서 수전단 전압이 60kV래요. 전류가 250A, 선로의 저항과 리액턴스가 7.61, 11.85 ohm일 때 뭘 구하래요? 전압 강하율을 물어보래요. 자, 부하역률은 0.8이다. 그럼 전압 강하율이라는 것은 전압 강하를 뭐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수전단 전압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VR은 수전단 전압인데 60kV래요. 그럼 볼트로 바꾸면 여러분 몇 볼트예요? 그쵸? 6만 볼트죠? 예, 어렵지 않아요. 엄청 쉬운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2가 뭐예요? 전압 강하죠. 근데 몇 상이야? 3상이야. 그리고 전류값이 줬죠. 3상에서 전류값 줬을 때 우리 구하는 공식 하나 있었죠? 전압 강하 구하는 거. 루트 3의 I에 가로 열고 R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사실 숫자만 대입하면 여러분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6만에다가 루트 3에다가 곱하기 I 전류죠? 몇 암페아? 250A 곱하기 가로 열고 R이 저항입니다. 저항값이 7.61 줬어요. 여기 이제 저항이죠. R이고 여기 뭐야? 리액턴스죠. 그래서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시험에서 0.8 줬어요. 그래서 0.8. 그 다음에 플러스. 자, 리액턴스 값 얼마예요? 11.85 곱하기 사인 세타 0.6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하시면 여러분 정답이 9.52%가 나올 겁니다. 직접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쉽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짜잔. 자, 피레기네요. 와우, 피레기에 뭘 물어봤습니까? 피레기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을 물어봤네요. 자, 피레기의 구비 조건 여러분 기본적인 거 뭐 있어요? 자, 방전대량 커야죠. 제한전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낮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충격방전기 시납 어떻게 돼요? 낮아야겠죠. 상용주파 방전기 시납 높아야겠죠. 속류를 차단하는 능력 커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피레기 구비 조건은 2차 실기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셔야 돼. 그런 걸 생각하면 정답은 몇 번이야? 2번이지. 충격방전기 시납이 높을 것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 낮을 것이죠. 상용주파 방전기 시납 높을 것. 요거는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2번으로 하시면 되십니다. 자, 여러분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몇 개를 풀어봤는데 혹시 이거 말고라도 여러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여러분 문제 푸는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